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결혼식 팁 3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도 대본 만드는 거 같이 하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식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팁 1가지랑,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약간 좀 잘못된 정보라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런 웨딩 정보 1개, 그리고 상담할 때마다 혹은 준비할 때마다 자주 물어보시는, 자주 묻는 질문 1개, 이렇게 해서 3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약간 여러분들께서 좀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입장 음악 고르는 방법이랑 또 부모님께 인사할 때 울지 않는 법이라고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조금 교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 가지고 왔고, 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요즘에 리마인드 입장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님들 먼저 입장하시는 리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때 음악을 신랑 부모님, 신부 부모님, 그리고 화촉점화 이걸 다 따로 해야 되는지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꿀팁 먼저 3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스토리를 좀 주시면 제가 대본을 작성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대본은 결혼식 안에서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맞절이나 혼인서약이나 신랑 입장 혹은 신부 입장 그리고 행진 멘트 이렇게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만약에 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게 있다면 부모님께 인사하는 멘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신랑 신부님의 스토리를 여기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대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팁 이거 3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그동안에 채팅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장 음악 고르는 방법이고, 또 2번째는 이제 잘못된 웨딩 정보를 바로잡는 건데, 부모님께 인사할 때 울지 않는 법이 유튜브에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리마인드 입장 어떻게 음악을 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드로우필름님께서 사회자님은 부모님께 인사할 때 우는 걸 추천하나요? 울지 않는 걸 추천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눈물이 안 나는데 울어라 이게 아니라, 눈물이 만약에 나는데 이걸 억지로 참지를 마시고 그냥 흘려버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우선 작가님들마다 색깔이 다를 수 있고 또 이걸 보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 눈물을 막 참으면 더 표정이 더 일그러지고 더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이렇게 살짝 흘렀을 때 그게 오히려 더 감동적으로 찍히고 그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지났을 때 그날을 회상해보면 이제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 온전한 감정이 되게 추억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너무나 억눌러 버리면 이제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감정을 우리가 또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만 생각해봐도 부모님과 뭔가 뜨거운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순간이 살면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런 감정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과의 그런 뜨거운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서는 뭔가 좋은 날 그런 좀 뭉클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눈물이 나신다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그냥 흘리시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 할게요. 여러분, 결혼식 꿀팁 첫 번째, 입장 음악 고르는 방법이에요. 이건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네이버 이렇게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면 엄청 인기가 많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보면 사회자분들이나 혹은 플래너분들이나 되게 이 입장 음악을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뭐 탑3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맨날 탑3, 이번 주도 탑3, 다음 주도 탑3 해가지고 이제 되게 음악을 많이 추천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추천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음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신랑 신부님께 음악을 딱 추천드리면 그 선택의 폭을 되게 좁히는 느낌이 들어요. 음악은 어쩌면 결혼식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개성일 수 있어요. 왜냐면 결혼식 안에서는 신랑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르는 음악이 곧 내 결혼식의 내 색깔이 됩니다. 근데 뭔가 이 사회자가, 전문가가 신랑 신부님께 음악을 뭐 3개, 5개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이제 그 안으로 선택 폭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악은 엄청 많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음악이 450곡입니다. 정확히는 437곡이고 여기에서 제가 최근에 또 추가해서 모아둔 곡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 3, 40곡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게 다 해서 거의 500곡이에요. 여러분 500곡인데도 그래도 항상 할 때마다 새로운 곡이 있고 또 신랑 신부님께서 저 이거 하나 구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새로운 곡이 튀어나와요. 그럼 아직도 제가 모르는 곡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게 막 100곡 이 정도도 아니잖아요. 3곡에서 5곡 정도 추천을 받으실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커요. 간단하게 한두 곡 정도 추천해서 거기서 내가 고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 좋아요 여러분 다 이것만 합니다 하면서 막 되게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럼 추천하시는 분들이 A는 이제 뭐 1, 2, 3번 곡이 엄청 좋다 그러고 이게 최고다. 또 B는 또 7, 8, 9번 음악이 이게 최고다. 다 이러니까 신랑 신부님께서 이런 걸 듣다 보면 헷갈려요. 뭐가 더 좋은 거지? 이렇게 막 헷갈리시니까 이제 막 선택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점점점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한 곡, 두 곡 하면서 이게 늘어나게 되고 거기서 또 선택을 못 하시죠. 그럼 여기에서 더 힘든 게 뭐냐면 지인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곡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이때부터는 진짜 지옥이에요. 이제 친구 A는 이 곡이 좋다 그러고 이 곡이 너한테 잘 어울려. 그리고 B는 아니야 이 곡이 인생곡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계속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저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가능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나 혹은 유명한 곡이나 많이 하는 곡이나 친구들이 추천하는 곡 이런 것들은 저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추천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곡 혹은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의미가 담긴 곡 혹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곡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곡 아니면 내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곡 그래서 이렇게 딱 나에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게 타인에게 맞추다 보면 끝이 없어요. 부모님도 이건 아니다 그러고 또 친구들도 이건 아니다 그러고 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그렇게 알아봐 주시는데 사실 그게 영상 하나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라일락 아시죠? 라일락 핸즈. 이때 신부님께서 신부 입장도 되게 예뻤어요. 신부 입장곡은 태연의 그대라는 시였습니다. 지금 이거 두 개가 다 안 하던 곡이에요. 그쵸 여러분? 아이유의 라일락이나 태연의 그대라는 시는 결혼식에서 안 쓰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신부 입장 곡 할 때 친구분들이 다 아니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좀 약간 안 어울린다. 신부 입장하고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신부님께서는 좋아하는 가수의 내가 좋아하는 곡이니까 진행을 하셨고 이제 이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신부 입장 영상을 받으셔서 인스타그램에 신부 입장 올리실 때 이렇게 올렸어요. 태연과 함께했던 나의 신부 입장.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해가지고 이제 그대라는 시라는 곡으로 신부 입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라일락도 지금 제 거 영상 보면 사람들이 막 다 이거다 막 하면서 이 멘트 따가지고 행진곡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일락도 원래는 사람들이 안 하던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나만의 특별한 곡을 가지고 싶고 내가 입장할 때 나만의 의미가 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는 시작을 하기 전까지는 다 반대하는 곡이 좋아요. 사람들이 막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곡이 이제 끝나고 나면 가장 멋진 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곡들은 너도 나도 다 좋다고 하고 이 사람은 또 아니라고 하고 저 사람은 좋다고 하고 이러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곡이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현영님께서 입장음악 안 그래도 너무 고민 중인데 딱 잘 맞춰 들어왔네요. 현영님께서 내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곡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아마 최고로 만족스러운 예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랑 신부님께서 저한테 음악 추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항상 똑같이 이제 가능하면 찾아보시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예외도 있어요. 예외. 음악이 너무 많고 다 똑같이 들리는데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럼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뭔가 음악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막 고르긴 골라야 되는데 너무 헷갈리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세 곡에서 다섯 곡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곡 아니면 이제 신랑 신부님이 원하시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밝은 분위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차분한 분위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제가 거기에 어울리는 곡들을 좀 찾아가지고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가요님께서 나의 분위기랑 어울리는 느낌을 알면 선택대 폭이 좁혀지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나에게 잘 어울리는 느낌을 알고 계시면 그런 느낌별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소리님께서 맞아요. 같은 곡이어도 원하는 파트가 달라서 이것도 맞아요. 그쵸? 똑같은 곡인데도 이제 어떤 분들은 도입부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이라이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브릿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음악은 어쨌든 나한테 맞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결혼식 분위기에 맞춰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MK님께서 저는 신랑인데 원래 응원곡으로 쓰이는 신해철의 그대에게 하려고 했었는데 키키키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MK님께서 신해철님의 팬이시라거나 아니면 뭔가 어렸을 때 치어리딩을 하셨다거나 뭐 이런 의미가 있으시면 이 곡도 되게 좋죠. 가요님, 내가 좋아하는 영화 OST도 좋더라고요. 이것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디즈니를 좋아하시니까 되게 결혼식의 전체를 디즈니 음악으로 채워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의미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디즈니 음악이 흐르면 뭔가 내 결혼식이 디즈니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소리님께서 저는 제가 예전에 드라마 보면서 들었던 OST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드라마 볼 때도 저거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쓰고 싶다 했던 건데 결국 퇴장 BGM으로 깔았어요. 이런 게 최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음악은 의미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유행하는 곡이나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혀집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5년 뒤, 한 10년 뒤가 됐을 때 우리 행진할 때 어떤 곡으로 했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가능하면 내가 입장할 때는 어떤 음악이었는지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입장곡 고르실 때는 시간이 지나서도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곡을 추천드립니다. 소리님께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귀에 들리는 멜로디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히히히. 조현주님께서 아까 인스타에서 댓글 남겨서 유튜브로 왔어요. 저희는 31살이고 고2 때 친구 소개로 연애 시작해서 내년 2월에 결혼해요. 현주님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MK님께서 적어주신 내용 제가 담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문구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얌님 오늘 오셨네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카톡 드릴까 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카톡 했던 거 아직 안 읽으셨길래 바쁘신가 해가지고 제가 카톡을 못 드렸거든요. 오늘 와주셨군요. 그러면 제가 얌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내용 지금 긁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번에 남겨주셨던 사연이에요. 그래서 이거 오늘 시간 되면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음악 고르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잡아야 되는 웨딩 정보 한 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 인사 때 울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울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할 때 울지 않는 방법이다 하면서 이제 떠도는 정보들을 이제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인사할 때 울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이 많이 돌아다녀요. 인스타그램에도 돌아다니는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부모님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뛰면서 그 월드컵을 연상시킵니다 하면서 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제 그 영상 때문에 제가 항상 신랑 신부님께 이 똑같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못 보셨으면 제가 영상 한번 띄워드릴까요? 이거 라이브에서 띄워도 되겠죠? 여러분 영상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건데 이렇게 막 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유행해요. 저한테도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제가 방송 제대로 보이고 있는 건지.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아까 보신 거 있잖아요. 월드컵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뛰는 거 이렇게 진행하면 눈물이 안 날 수는 있어요. 눈물이 안 날 수는 있는데 뭐가 위험하냐면
이때 작가님이 사진을 찍어요. 그럼 부모님하고 포옹하실 때 사회자가 항상 어머니 먼저 일어나셔서 우리 신랑 한 번, 신부 한 번 꼭 안아주시고요.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한 분씩 신랑님, 신부님 이렇게 안아주셔야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앨범을 펼쳐봤을 때 이때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신랑 신부님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다 같이 안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얼굴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이 없잖아요. 그럼 예식할 때는 몰라요. 예식할 때는 그냥 기분 좋게 이제 울지 않고 끝났다 이렇게 딱딱딱 하고 끝났는데 대부분 사진은 엄청 있다 나오잖아요. 이제 막 5개월, 6개월, 막 길게는 8개월 있다가 우리가 앨범을 딱 받았는데 앨범을 넘기면서 이제 인사드리는 순서에 우리가 부모님하고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작가님께서 이걸 어떻게든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방에 찍어서 이걸 잘라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야 되니까 사진 퀄리티가 훨씬 떨어지겠죠. 그럼 어쩌면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되게 그 순간이 아까울 수 있어요. 아까 초반에 작가님께서 이제 눈물 나는 거 추천하냐 아니면 눈물 흘리지 않는 걸 추천하냐 물어보셨는데 그거랑 약간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신랑 신부님이 부모님과 예쁜 옷 입고 혹은 신랑님은 멋진 옷 입고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따뜻하게 포옹하는 이런 사진을 못 찍어요. 눈물 때문에. 눈물 안 흘리려고 했던 우리의 이거 하나 때문에 엄청 중요한 사진을 못 찍게 돼버리니까 저는 항상 이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도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 그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진 안 찍어도 되니까 일단 우리는 울지 않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시면 그럼 진행을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이제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랑 신부님들께서 이제 추후에 앨범에 담길 사진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다 같이 한꺼번에 포옹을 해버리면 자 한 명씩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 신부 측에서 먼저 하시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신부님이 우리 부모님 보면 눈물 날 것 같으니까 신부 측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신랑 측에 가가지고 이걸 안 하면 또 부모님께서 좀 서운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신랑 측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면 약간 이게 웃음 포인트가 조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만약에 이제 이걸 진행을 한다고 하면 꼭 이거 한 다음에 한 번씩은 포옹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다 같이 포옹하고 나서 사회자가 이제 어머님께서 먼저 신랑 한 번, 신부 한 번 꽉 안아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서 꼭 한 분씩 안는 이 씬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서 생각하실 때 앨범의 사진보다 본식 분위기가 좀 더 중요하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고 남겨지는 기록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어쩌면 이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할 때 울지 않는 법이 아니고 이라고 만들어진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현주님께서 저는 31살이고요. 고2 때 가는 형.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개 FK님의 사연 하나 그리고 여기는 얌님 예전에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셨던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왔고요. 여기는 조현주님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쵸 부모님께 인사할 때 한 분 한 분 일어나셔서 안아주셔야 이게 사진작가님의 사진에 다 찍힙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신랑님 이렇게 포옹하시고 신부님도 같이 포옹하시고 아버님, 신랑님, 신부님 이게 한 분씩 진행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6개월 뒤에 앨범을 받았을 때 딱 부모님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사진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꺼번에 일어나셔서 그냥 한꺼번에 안아줘 버리시면 이제 어쨌든 사진을 잘라가지고 넣어주시긴 할 거예요. 근데 사진이 좀 안 예쁘겠죠? 작가님도 좀 아쉽고 신랑 신부님도 좀 아쉽고 이제 연락해가지고 작가님 왜 이거 사진이 이런가요? 하면은 그때 한꺼번에 안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그걸 잘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가능하다면 한 분씩 안아주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리마인드 입장할 때 음악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리마인드 입장 많이 하시죠? 리마인드 입장은 신랑 부모님 먼저 입장하시고 신부 부모님 입장하시고 그 다음 화촉점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화촉점화인데 화촉점화를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음악을 따로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신랑 부모님 입장하실 때 입장곡 하나, 신부 부모님 입장하실 때 두 번째 입장곡, 그리고 세 번째 화촉점화 할 때 또다시 음악을 바꾸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곡으로 무한 반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음악의 뭔가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따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대부분은 툭 끊기는 느낌이 나요. 일단은 신랑인 부모님께서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신부님 부모님이 입장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했을 때 음악이 이렇게 툭 끊기기 때문에 음악이 끊겼다가 다시 음악이 나오고 또 신부님 부모님 입장하시고 맞절하신 다음에 또 음악이 툭 끊기고 그 다음에 화촉점 할 때 또 음악이 나오고 이러면 이게 순서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리마인드 입장 하나의 순서인데 하객분들이 느낄 때는 여기에 순서가 3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신랑님 부모님 입장, 신부님 부모님 입장, 화촉점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여기까지 순서가 5개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이게 하객분들이 처음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시간도 똑같고 진행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 음악만으로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신랑님 부모님, 신부님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음악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가능하다면 화촉점화 곡을 하나 고르셔서 그걸로 신랑님 부모님 입장하실 때, 신부님 부모님 입장하실 때 화촉점화 할 때까지 계속 무한반복 시키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하객분들이 느끼실 때 그 순서가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그 순서를 하나의 순서로 인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도 정리. 한국일 경우에는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또 하나의 순서처럼 보이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여기는 다른 식순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 곡일 경우에는 이때는 조금 끊기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 곡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다른 식순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할 때 진행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덕담도 없고 성화설원도 사회자가 하고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역할이 없고 축가도 한 곡이고 스타 없고 예불교환 없고 이렇게 식순이 약간 부족하다 싶을 때는 그러면 음악을 3개로 하면 좋아요. 그럼 이때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럴 때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면 한 곡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 더 부모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입장곡이 있으실 때 이때는 따로따로 하는 게 좋아요. 이제 부모님께서 야, 나 입장할 때 이 곡으로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옛날에 좋아하던 곡이나 이거 노래 예쁘더라 입장할 때 이걸로 틀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그때는 음악을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자, 오늘 3가지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입장 음악 고르는 방법. 음악 고를 때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나 이제 그런 거 말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전문가가 추천하는 음악은 대부분 대중적인 곡이에요. 이제 사회자나 뭐 플래너 분들이나 뭔가 인스타그램이나 이게 약간 보증 수표 같은 느낌? 항상 조회수가 10만에서 100만까지 항상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많은 게시물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겠지만 이제 그만큼 되게 퀄리티가 이렇게 좋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곡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중적인 곡을 추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내가 직접 찾아보고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런 곡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사드릴 때 요즘에 울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다 같이 방방 뛰는 그런 영상이 되게 유행인데 이제 여기에 장점도 있지만 이제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점들을 꼭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감안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마인드 입장할 때 음악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부모님께서 만약에 원하시는 곡이 있으시고 혹은 우리가 식순이 부족해서 조금 여기가 풍성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신랑님 부모님, 신부님 부모님, 화촉점화 이 3곡을 다르게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한 곡으로 진행을 하셔야 조금 더 자연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신청해주신 사연들 가지고 한번 문구를 만들어 볼까요? 아까 소리신부님께서 되게 어떤 거 막 도와주셨는데 따로 안아주시더라도 같이 일어나시면 한 분은 그냥 덩그러니 서 계시는 거라 저는 한 분씩 일어나시고 한 분씩 안아주시는 걸로 추천이요. 저도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한 번, 그리고 딸 한 번 꽉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드리면 그때 가끔씩 이제 아버님도 같이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제가 분위기를 좀 봤다가 우리 아버님께서는 잠시 착석해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리마인드 입장보다는 신랑 신부 인사 때 양가 부모님 나오셔서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아, 그건 괜찮아요. 신랑 신부님이 신랑 측 부모님이 인사하시고 신부 측 부모님이 인사하시고 또 하객분들께도 인사하실 때 이때 부모님이 같이 나오셔서 인사하는 건 괜찮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순서에 관련 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소리 신부님께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마지막 하객분들께 인사드릴 때 양가 부모님이 함께 올라오셔서 인사드리는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하객으로 볼 때는 괜찮았는데 식순에선 어떤지, 사회자 입장에선 어떤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뭔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신랑 신부님께서 가운데로 오셔서 하객분들께 인사를 드릴 때 헬퍼님이 드레스 정리를 합니다. 그럼 어차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잠깐 옆으로 오셔서 그냥 함께 인사하고 또 어차피 신랑 신부가 행진을 준비해야 될 때 그때 부모님께서 그냥 착석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진행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신랑 신부만 인사할 때랑 부모님도 함께 인사를 할 때랑 똑같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분위기가 우리 부모님도 함께 같이 인사하면서 뭔가 공손한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것도 사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하객분들께 인사드릴 때 딱 우리 둘만 예쁘게 이렇게 깔끔하게 인사를 하고 싶으신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문구 써주시면 메모장으로 적어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메모장으로 같이 문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MK님께서 주셨고요. 친구의 친구로 만나서 알고 지낸 지 1, 2년 정도 지나고 연애와 동시에 결혼을 준비하여 드디어 이틀 뒤에 결혼합니다. 돈 한 푼 없이 결혼 준비하면서 작년에 신혼집을 준비했는데 전세 사기도 당했지만 올해 초에 잘 마무리되어 큰 피해 없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됐고 액땜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지 기대됩니다. 이거 맞절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내용이 직설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이제 전세 사기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우리에게 있었던 힘들었던 일이나 우리가 이겨냈던 어려움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연애와 동시에 결혼을 준비했다 라는 내용이니까 자, 맞절할 때 이제 대부분은 맞절하기 전에 입장을 했을 거예요. 입장하고 나서 이제 사회자가 신랑 신부님께서는 서로를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는 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서로와 평생 함께 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준비하면서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하셨는데 잡고 잘 지금 여기 잘 해냈습니다 라는 단어가 조금은 심플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럴 때는 이런 심플한 단어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손을 꼭 잡고 대단하게 뭘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약간의 여운이 남게 잘 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서로를 향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그래서 조금 다듬어 볼까요? 신랑 신부님께서는 서로를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는 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서로와 평생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하기를 준비하면서 여기 단어가 중복된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평생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걸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금까지 잘 해냈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향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은데요? MK님 어떠신가요? 약간 이제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처럼 직설적으로 하객분들께 전달이 되진 않지만 이때 느꼈던 감정이나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다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객분들은 들으실 때 이런 내용을 상상하진 않겠지만 신랑 신부님께서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아마 우리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잘 해냈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하기로 약속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시죠?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MK님께서 또 이런 일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잘 해결이 됐다고 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MK님께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찡하네요. 이런 이야기가 결혼식에 들어가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은 또 맞절이라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님이 서로를 바라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제가 읽을 때 되게 뭉클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내년 1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22에 만나 7년째 연애 중입니다. 놀라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 기억나요. 이게 엄청 멋있었거든요.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갔고 어린이집 찍었던 앨범을 구경하고 있던 중 남자친구와 제가 6살 때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둘이서만 찍은 사진이 있던 거예요. 저희는 기억에 없는 사진이었고 사진을 보자마자 어른들에게 말씀드리니 시아버님이 찍어주셨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찍은 사진을 보신 적은 있었지만 그게 저였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셨고 양가 집안 가족들에게 말씀드리니 다들 너무 신기하셨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같은 유치원에 나왔다는 걸 연애하면서 이야기하다 알게 되었지만 서로 어렸을 때 기억이 없었기에 같은 동창이구나 정도만 생각했었거든요. 또한 제 어린 시절에 찍은 사진 중에는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기에 저희는 너무 놀랬고 우리 진짜 운명인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원래는 내년 봄 5월에 결혼 날짜를 잡아서 준비하고 있던 중 저희 친아버지께서 암 선고 판정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체력이 안 좋아지시는 걸 느껴 급하게 1월로 결혼 날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전 5월에 신부가 되고 싶었고 추운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저는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안인 1월에 신부가 되기로 하였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신부 입장하는 게 소원인 저는 아버지가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너무 먼 지역이라서 사회자님을 뵙지 못하지만 제 사연이 선정되어서 좋은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읽고 너무 감동하고 또 마음이 찡하기도 했어가지고 제가 꼭 문구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이제 얌님의 사연으로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일단 여기서는 행진 문구랑 신부 입장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과의 이야기를 신부 입장에 담고 신랑 신부님의 이 사진 이야기 이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얘기니까 행진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맞절에 넣으면 조금 더 감동적이긴 한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걸 길게 얘기하면 맞절이 조금 더 어색해지니까 약간 길게 얘기할 때는 행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신부 입장. 지금 얌님께서 아버님이 약간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월에 같이 걸으실 때는 이때는 아버님께서 이제 확실히 걸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약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실까요? 지금 얌님께서 이야기 듣고 계시죠? 확실하지는 않아서 상황을 지켜봐야 하시는군요. 그럼 만약에 상황이 악화가 되면 그럼 신랑님과 함께 하기로 하신 걸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를 만들면 어쩌면 본식날의 하객분들이 너무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신부님께서 이 멘트를 들었을 때 되게 울컥해가지고 제 결혼식에서 눈물이 계속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하면 이야기를 만드는 걸로.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게 제 생각에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결혼식이 이제 하객분들도 가족분들도 많이 우시고 아마 약간 눈물바다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버질로드에 혼자 입장하다가 중간에 남자친구와 함께 만나서 입장하기로 했다. 신부님께서는 가능하시다면 아버님과 함께 입장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 슬프지 않게 만들어 볼까요? 슬프지 않게. 네, 여기는 약간 이 내용들을 다 담기보다는 그냥 아버님의 마음과 신부님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얌님 혹시 문이 열리나요? 입장하실 때? 짠, 문 열림. 네, 문이 열릴 때랑 버진로드에서 바로 출발할 때 조금 멘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버진로드에서 바로 출발하시는 거네요. 그럼 멘트를 한 번만 해야 돼요. 우선
신랑님이 입장하시고 나서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보시면 이라고 멘트를 했을 때 아마 신부님과 아버님께서 버진로드에 올라와 계실 겁니다. 그럼 이때 내리는 겨울 날이라고 지키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이 아버님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이쪽을 바라보시면 조금이 비추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멘트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보시면 조명이 딱 비추어지면 눈이 내리는 겨울날이라도 아빠와 손을 잡고 입장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라던 신부와 반드시 따님의 곁을 지키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아버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이 순간을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찬란한 축복의 박수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신부, 입장. 이렇게 하면 아마 하객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 박수가 엄청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아마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아마 친구분들께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원래는 5월에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버님과 함께 입장하고 싶어서 1월로 날짜를 옮겼다. 이 얘기를 아마 친구분들께도 하셨을 거고, 그럼 친구분들도 알고 계시고, 가족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눈이 내리는 겨울날이라도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하객분들이 그 내용을 아실 거고, 아빠의 손을 잡고 입장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라던 신부와 반드시 따님의 곁을 지키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아버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진행을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또 버진로드를 걸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는데 이건 저만의 필살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멘트입니다. 신부님께서 걷고 계시는 도중에 박수 소리가 조금 작아지면 그때 사회자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순간 여러분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 하객분들이 갑자기 박수를 와 이렇게 막 쳐주시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신랑님과 만나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가 좀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행진 멘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행진. 행진은 여기를 제가 다시 가지고 올게요. 이거를 제가 보면서 하려고. 이제 여기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첫 마디부터 하객분들께 확 기대심을 심어주셔야 돼요. 이제 행진 준비하는 도중 이제 신랑 신부는 행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행진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헬퍼님이 드레스를 정리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멘트를 쓰잖아요. 이제 이거는 헬퍼님께서 드레스 정리하실 때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헬퍼님이 정리하시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도 있으니까 이건 드레스를 정리하실 때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랑 신부는 정말 특별하고 신기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는 연애하면서 그 사람이 유치원 동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키키. 여기는 이제 제가 키키라고 쓰는 건 사회자님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만나오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신랑의 집에 인사드리러 갔고 신랑의 앨범을 여기서 약간 재치를 넣어야 되니까 이게 훔쳐보던 게 아니더라도 약간 훔쳐봤다고 신부가 신랑의 앨범을 훔쳐보던 중 두 사람이 6살 때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단을 정리하는 건 읽을 때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대본 쓰거나 뭔가 문구 만들 때 이렇게 끊어 읽을 곳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덜 헷갈립니다.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부는 어렸을 적 남자와 단둘이 찍은 사진이 정말 단 한 장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신랑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6살 때 이어졌던 두 사람은 운명의 끈이 두 사람을 서로에게로 이끌어서 이제 부부가 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만나오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신랑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고 신부가 신랑의 앨범을 훔쳐보던 중 두 사람이 6살 때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부는 어렸을 적 남자와 단둘이 찍은 사진이 정말 단 한 장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신랑과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6살 때 이어졌던 두 사람의 운명의 끈이 지금까지 두 사람을 서로에게로 이끌어서 이제 영원히 함께할 부부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두 사람을 내일을 속의 박수와 환호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내일을 향해 신랑 신부 행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신랑 신부는 이제 행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헬퍼님이 드레스를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신랑 신부는 정말 특별하고 신기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는 연애하면서 두 사람이 유치원 동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만 알고 만나오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신랑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고 신부가 신랑의 앨범을 훔쳐보던 중 두 사람이 6살 때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부는 어렸을 적 남자와 단둘이 찍은 사진이 정말 단 한 장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신랑과 단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6살 때 이어졌던 두 사람의 운명의 끈이 지금까지 두 사람을 서로에게로 이끌어서 이제 영원히 함께할 부부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두 사람의 내일을 축복의 박수와 환호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내일을 향해 신랑 신부 행진.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또 환호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키키 부분을 약간 사회자님이 미소를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하객분들이 같이 웃습니다. 사회자가 웃어야 같이 웃어요. 이거를 사회자님이 읽으실 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서 약간 이게 익숙해져야지. 만약에 이거 읽으실 때 여러분 오늘의 신랑 신부는 정말 특별하고 신기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 오늘의 신랑 신부는 정말 특별하고 신기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는 연애하면서 두 사람이 유치원 동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주셔야 이게 예쁘게 진행이 됩니다. 얌님께서 행진 입장 멘트 전부 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멘트 만들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신부님께서 처음에 메일로 사연 보내주셨을 때 진짜 내가 이런 소중한 순간을 내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부님께서 바쁘시고 하셔가지고 같이 시간이 되게 어긋나서 우리가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추석 전에 이제 다다음 주에 뵐까요? 하면서 얘기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문구를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저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님께서 사회자님 안녕하세요. 사회자님 혹시 따로 교육은 진행 안 하실까요? 사회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사회자님 진행 보고 너무 반해서 혹시 교육도 따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혹시 사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그 지인 사회를 따로 교육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인 클래스는 없고 사회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 중요하고 깊은 내용들을 가르쳐 드리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천안에서 광주까지 내려오셔서 배워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가끔씩 시간 내가지고 광주에 내려오시면 저랑 2시간, 3시간 혹은 이렇게 원데이로 5시간 해가지고 좀 제가 알려드리고 있긴 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님께서 만약에 처음 사회를 보시는 거라면 이제 저 말고 수도권에 이런 하루에 대본이나 읽는 방법이나 이런 걸 알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하셔도 되고 만약에 신랑 신부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좀 더 깊은 예식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그럼 이제 제가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DM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조윤주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31살이고요. 고2 때 아는 형이 버스에서 너무 이쁜 애를 봤다고 모 고등학교에 친구가 있으면 소개시켜줘라 했는데 제가 친구에게 부탁하여 소개를 받았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현주님 지금 계신가요?
근데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제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현주님이 바쁘셔가지고 이동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사연까지 끝났어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고 지금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 제가 소리신부님께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진짜로 제가 오늘 라이브 하기 전에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소리신부님께 여쭤볼까? 이렇게 진짜 생각을 진짜로 했는데 근데 오늘 들어와 주셨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마지막까지 계시면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오픈 톡방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제 오픈 톡방은 아무래도 이 결혼식 준비라는 게 워낙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만약에 신랑 신부님께서 이렇게 터놓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뭔가 회의하는 것처럼 그런 단톡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 지금 이 신부님들 단톡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서 전문적인 정보를 주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바로잡아야 되는 웨딩 정보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신부님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와전이 되고 좀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능하다면 아예 단톡방에서 이렇게 같이 좋은 정보 공유하고 제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올려드리고 팁 같은 거 이렇게 톡방에 올려드리면 같이 공유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픈 톡방을 만들까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인스타에서 스토리로 투표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관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때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결혼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뭔가 입장할 때 팁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남겨주셨을 때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제가 바로바로 답장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또 다른 신부님께서 대답해 주셔가지고 그게 정답이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고 혹시나 이야기를 나누실 때 뭔가 잘못된 내용이면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진행하다가 이런 것도 좋은 거구나 했을 때 뭔가 단톡방에 약간 저만의 메모장처럼 이렇게 글을 남기면 또 신랑 신부님께서 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배워보시기도 하고 약간 그런 단톡방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게 관리가 사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셔도 괜찮거든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럼 제가 한번 고려해보고 좀 더 고민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 양질의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들끼리 만드는 단톡방에서는 전체 결혼식 준비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플래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반지, 신혼여행 이런 거 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 말고 아예 딱 식순 준비만 어떻게 하는지 좀 그런 식순 준비에 팁이 들어있는 단톡방을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이거는 또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시죠. 여러분, 저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내용 가지고 올 테니까요. 또 놀러와 주세요. 오늘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은 전부 다 저장이 돼서 그 제 거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란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성했던 사연들도 문구들도 전부 다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하셔서 캡처하셔도 되고 이제 제가 읽어드렸던 거 다시 들어보시면서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